8장 하실 차례. 8장? 네, 8장 하실 차례. 7장까지 8장 하셨어요. 시작을 했었죠? 아니, 7장까지 하셨어요. 네. 8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8장 시작하는 거 하기보다는 7장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또 공부하는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7장을 성독을 하겠습니다. 7장은 역과 부역, 부역은 뭐고 역은 뭐고, 그리고 역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서민의 뜻과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의가 본성의 도덕, 그 도덕성을 그 역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그래서 도의 문이라고 하는 역은 도의 문이다. 천도 지도는 도의 문이다. 이런 내용이 7장에 들어 있습니다. 7장 자활 여검지 지의훈저 365쪽. 자, 마지막 줄에 자활 시작. 자활 여검지 지의훈저 두역은 성인이 소위 순덕이 화려하니 지는 수소에는 귀하니 수요천하고 이는 덕지하리라. 천지설이 얻은 이연이 행복이 주니 성성존존이 도의시오리라. 우는 제7장이라.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7장까지가 사실은 계사 상하편 전체 서론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론. 논문을 쓰자면 서론, 그 다음에 본론, 이렇게 이제 쓴 식으로 서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도의 대체적인 문제를 다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8장부터 본론인데, 본론에는 이제 괴의 예를 들어서도 예 같은 것도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또 체계, 각 체계, 괴효역학과 그 다음에 이제 역수 원리, 이것도 일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군자 성인지도, 군자지도, 성인지도, 이러한 내용들을 하도낙서도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편 한 중간 정도까지, 하편 10장까지가 본론이라고 한다면 11장부터는 하편 11장부터는 전체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결론 부분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8장을 들어가면 조금만 한 것 같습니다만은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 색하야. 요 색자는 이제 깊을 색자예요. 깊을 색. 뭐 의적이 형용, 이 의적이 형용. 의자는 여기 이제 비길 의자인데 비길의. 비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 비교보는 거예요. 저기 형용이 여기 저자는 모들제자가 아니고 지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어 기형용 이런 말 이런 걸 줄여서 이기저기 저기 형용 의지어를 줄여서 의적 기형용 형용이라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 의와 여기 상이라고 하는 다음 구절은 상징 기물의 마땅히 있자고요. 뭐 어려운 글자는 없습니다. 시고위기상 상징 괴로서 상징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코끼리 상자는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괴상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 동하야. 앞에는 유의견 천하지 색. 두 번째 문장은 유의견 천하지 동. 색과 동이라는 그 글자만 다르고 다른 앞에 문장은 같습니다. 색과 동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관기 회통 의적이 형용 이의적이 형용 그 말 대신에 다음 문장에서는 이관기 회통 불관 극이 몰회 통할통 이행기 전례 법전 예도예 회통 볼관자는 뭐 새가 나무에 눈 큰 새를 그리는 것이다. 그 초도는 풀밭 또는 뭐 나무에서 눈 큰 새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해도 이제 뭐 황새 관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황새관으로 이렇게 보기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크다라고 하는 눈이 큰 그림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구자 조는 사실 눈을 상징하고 눈이 크다는 것보다는 눈을 잘 보는 그러니까 황새가 저 나무 위에서 또는 저 높은 위에서 그 먹이를 논 안에 무슨 뭐 우렁이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볼 수 있다 이런 그래서 높은 곳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아주 세밀하게 내려다 보는 것을 관찰하는 볼관 극이 모해 통할통 이행기 전례 관은 이제 보는 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의 이행 지행으로 말하면 위에는 지라고 한다면 밑에는 행이 됩니다. 이행기 전례 행동은 법전자 의도자 그 다음에 계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계사편이게 말씀으로 매달아 놓은 것 그러니까 괴나 표에 매달아 놓은 말씀 그 매달아 놓은 말씀을 매달아서 2단기 길흉 그 상태 그 상황에 길한 것이냐 흉한 것인가를 끊는다 이게 단정한다
판단한다 할 때는 이 단자를 씁니다. 판단하다, 끊는다. 그러니까 길흉을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자는 끊을 단자. 여기 이렇게 끝이 없는 시리가 그냥 이렇게 엉켜 있는 거죠. 이거 이제 그 그릇 안에 들어있는 실이에요. 이게 밑에 석점이 없는 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게 엉켜 있다는 얘기들. 엉켜 있는 것을 낡은 때, 이게 말하자면 자른다 이런 얘기. 엉켜 있는 실타래는 잘라서 그 끈을 단초를 찾아서 풀어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끈을 딴다. 그래서 판단 이거 바꿨는데 판단할 때도 이제 단자 쓰고 뭐 어떤 것을 단정 끊어서 정하는 걸 단정을 짓는다. 극단 쪽을 말할게요. 극단? 그것도 아니. 극단적이다? 네. 극단적이다. 극단적은 아닌가요? 네? 극단적. 극단? 네. 극단 아닌가요? 그거 맞나? 극단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정, 판단, 단정, 그 다음에 내가 단언컨대 이렇게 아주 끊어서만 하겠는데 할 때 단언컨대. 그러니까 이 실타래가 엉클어져 있는 거. 이 단자도 이거요. 단자도 이게 반반자예요. 칼자자고 반으로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낡은 자를 써서 작두같이 자른다는 뜻도 되고 여기는 칼도자가 들어서 그러니까 칼로 비유한 거예요. 칼로 비유해서 잘라내고 잘라봐야 하는 거예요. 잘라봐야 판단이 쓰려면 잘라봐야 돼요. 반을 칼로 자르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에요. 이판사판이라고 해서 V자 쓰고 늑살자 쓰면 안 맞는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이면 이판사판. 뭐 먼저 써요, 여러분. 이자는 뭐고 사자는 뭐예요? 아니 유식한 줄 알았더니 이치이자 이치로 판단하나 일로 판단하나 이판 사판 이치로 따지나 사실로 따지나 이치는 사실하고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판사판 그런 말인데 일하잖아. 이판사판 이렇게 나쁜 말로 써야지. 실제는 이게 이치로 판단하나 이치는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말을 하면 형상 이상의 이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판 사판은 현실적 사물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적 판단이고 이치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나 저렇게 따져보나 사실이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판사판으로 해도 다 맞는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것이 부정적으로 이판사판에서 다 안 되는 것처럼 안 된 것처럼 이제 말이 언어가 좀 변질됐죠. 이행기 전례 개사원하여 일하는기 길흉 그 길과 흉 길한 것이냐 흉한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효로 판단하는 거예요. 효.
시위 15로 위지 효다 했으니까 효로 썼던 거. 원천하지 지색 여기야 뭐 뭐 어지럽게 잡되어 있다라고 잡대석자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혼잡되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엉켜서 그래서 엉켜 있는 것, 어지럽게 엉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이제 색이라고. 뭐 깃불색자라고도 깃불색구도 이게 아주 심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심오하다 이런데 지자는 최상급이랄까요? 비교급은 아니고 최상급. 불가오 여기서 악할악자가 아니고 미화할로. 왜 미화? 악할악자는 명사고요. 악하다고 하는 건 명사고 악하다는 것도 이제 악한 일을 하다 할 때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악은 명사고 미워한다고 하는 이건 미워한다는 동사. 동사는 어떤 때 오를 갖다 밑에 쓰여있기 때문에 이건 동사예요. 오를 갖다는 조동사니까 오를 수 있다. 미워할 수 있다. 부정이니까 미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원천하지 지색 지동 이게 지극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깊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극한 움직임 기동 그 동적인 것을 말씀을 한다. 이 동사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어는 누굴까요? 주어는 성인. 앞에 문장도 그렇고 뒤에 문장 두 번째 문장도 성인이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역을 쓰신 내 방향 이거예요. 원천하지 지색하되 이불가 오해하며 원천하지 지동하되 이불가 나냐니 의지 후에 언하며 의지 후에 동 비길 의자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 의자는 의논할 의자예요. 마음속 옳고 그른 걸 따져보는 것이. 의지 후에 똑같이 발음은 의자인데 앞에는 손으로 따진다는 뜻이 들어있고 비길 제방변이니까요. 의식을 풀기 위해서 손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역수 논리의 논리적인 부분이고 의지 후에 할 때는 요 말씀원자가 쓰여 있는 건 언어로서 아까도 언과 동이 나오는데요. 역시 이제 언과 동이 또는 손과 말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고. 그런 뒤에 말씀하고 그런 뒤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언동이라는 말은 요즘은 뭐 언행이라고 쓰겠죠. 행동. 언행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뭐 무리가 가는 말은 아니에요. 의의하야 이성기 변화. 손으로 따져보고 말씀으로 따져보는 회의를 해보는 모아 그러한 뒤에 그래서 변화를 성기 변화, 이성기 변화, 변할 변화. 변은 시간적인 변이고 화는 왜 그러냐면 그 실사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쪽에 실사가 들어있고 화는 현상적으로 공간적인 변화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명하기 대의면을 그 다음에 동인이
동인이 선호도의 후소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육 자용백모,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 노겸이 군자유종, 그 다음에 1170쪽에 항룡유해, 그 다음 문장에 불풀호정, 그 다음 문장에 271쪽에 자활, 다격자, 기치도, 여기까지가 8장인데 요 지금 말씀드린 명하기 재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일곱 문장은 이건 그 회효의 말씀 중에서 어떠한 그 선택을 통해서 예시로 설명한 부분이에요. 예시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요 첫 번째 명하기 재음 울명새 학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우는 학이 온다고 하면 학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글자 위치에 따라서 주어로 바뀌는 거. 요거는 명자가 앞에 있으니까 우는 학 이런 얘기. 학명이 아니라 명학. 지금 설명한 제가 잘못했나. 우는 학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음지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거는 풍택 중국괴 2조. 요 중국괴가 어디에 있냐면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요 실제 거기 이 원문을 따라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그 앞에까지 366쪽의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색에서부터 367쪽의 이성기 변화 이 부분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성인이 천하의 깊은 곳, 깊은 내용, 색자는 깊은 색자라고 했죠. 깊은 것까지 살펴서 보아서 볼견자 봄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있을 자는 뭐 새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성인이 뭐뭐 해서의 그 문법적인 글자는 써있자예요. 써있자 아래 뭐뭐 해서 이렇게 되고 견천하지색 견은 동사로 천하지색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천하 하늘 아래 그러니까 천하의 세상에 이런 얘기 세상의 깊은 것을 보아서 이런 얘기 봄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있을 자는 새기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깊은 곳을 보아서 그리고 의적이 형용 저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치자 늘었자 그러니까 의지어 기형용 그 형용에 비교서 그 형용은 모양이죠. 그 모양에 비교보며
그러니까 천하의 깊은 곳에서 살펴서 그 형상을 비교본다. 그 다음에 상기물의 그 사물의 마땅함을 상징하는 것이 성인이 그렇게 해서 시고로 했기 때문에 시고로 위지상 이렇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였고 이런 얘기예요.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그 내용을 의역을 해보면 성인이 천하의 깊은 곳, 즉 가장 깊은 인간의 심성 이렇게 봐요. 인간의 심성을 관찰하여 그 형용을 비교보며 그 형용은 뭐예요? 그 심성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예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나타나며 그러니까 천하의 깊은 곳이 사실은 인간의 심성의 어진 마음이 인성이 예의로서 나타나며 그 사물에 마땅한 건 옳은 거요. 옳을 있잖아, 마땅 있잖아. 같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 가장 마땅한 것을 상징함이라. 그러므로 상이라고 했다. 그 상은 여기서는 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괴상은 뭐예요? 인, 예, 의. 성인은 지혜로운 분이니까 질 가지고 이런 얘기 사실은 질 가지고 인예의를 관찰하고 살펴서 괴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혀 문자 그대로는 그냥 성인이 깊은 곳을 천하의 깊은 곳을 관찰하여 그 형용을 비교해서 따지고 그러고 물건이 그 사물이 마땅함을 상징하여 했다. 그러므로 상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괴상이에요. 어쨌든 간에 괴상으로 삼은 것이니 그러니까 괴상의 이름을 진 건데 그럼 여기서 그 천하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깊은 심성으로서의 어진 마음 그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으로 비교해서 얘기한 것은 형용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언행으로 나타나는 예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도로 말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인도로 말하면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예의를 비교보고 그 다음에 의로운 행동으로 상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괴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상이라고 했다. 괴상이라고 했다.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 상은 괴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하는 글자는 상징적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현상적인 설명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단자가 나오고 판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본래의 뜻을 잘못하면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특히 그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그 상징성까지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예의지 성인이 지성으로 인예의의
그러한 것을 상징화하여 괴상을 그린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성인이 주어요.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동하여 천하의 움직임, 변화. 움직임은 이제 현상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천하의 움직이는 변화를 관찰하여 이관기 회통하여 그 모여지고 통하는 그러한 것을 관찰하여. 그러니까 천하의 움직임은 음양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고, 회통은 뭐 사상으로 이렇게 사상으로 모든 현상이 태음, 소양, 소음 이러한 사상의 형상으로 통하는 어느 변화든지 그렇게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법칙성을 관찰해서 이행기 전례, 여기서 얘가 직접 나오는데요. 그 예를 그 행동으로서 예를 법전자, 예를 법전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예절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 현지 변화의 그 법칙성을 가지고 예의 모범으로 삼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살아놓은 것이고, 괴상에 따라서 말씀을 살아놓은 것이고, 계사원, 그러니까 계사원해서 말씀을 달아놔서 이단기 길흉, 그 상황이 길한 상황이냐 흉한 상황이냐, 상황 여건이 길의 길로 갈 수 있는 여건이냐 상황이 흉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라. 시고로미지 효. 그러기 때문에 효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요것을 보니까 앞에 있는 상은 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이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효자를 직접 썼는데 그 앞에는 위지상이라고만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상은 뭐냐면 괴상이에요. 그러니까 괴상은 기본 틀을 얘기했다는 얘기. 기본 틀을 만들어내고 기본 틀의 이름을 붙여서 상을 만들었다. 그 괴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고, 그것을 통해서 성인이 그 변화, 움직임, 그것의 사상적인 변화, 그리고 인간의 행동의 예절과 같은 법칙성과의 그 행동과의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런 것을 따져서 계사원 말씀을 거기다 달아놓아서 이단기 길흉. 그러니까 결국은 성인이 군자들로 하여금 좋은 행동을 하고 흉을 피하고 길한 상황으로 살아가도록 판단을 하게 하였으니 그것을 일러서 효라고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괴의 말씀하고 효의 말씀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괴의 말씀은 전체 그 상황의 아웃라인을 크게 말씀해 놓으신 거고, 그것이 이제 6효로 되어 있잖아요. 여섯 개의 효로 되어 있는데, 그 효는 하나의 변화, 상황, 말하자면 작은 사이클의 변화 상황.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길흉. 근데 객관적인 어떤 변화, 천지의 변화지만 그것이 인간에게는 길이냐 흉이냐로 이렇게 말하자면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그걸 판단하는 것은
효로서 한다. 그래서 효는 모든 효는 뭐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효는 종류는 몇 가지? 효가? 네? 틀릴까봐 얘기를 안 하시면 몰라서가 아니고 384요. 그 종류는 두 가지예요. 음요 아니면 양요. 근데 음요 양요가 가까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끼리 있으면 맨날 싸운단 말이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남자는 남자끼리 있으면 내가 더 세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게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있으면 권력 투쟁을 하게 돼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있느냐, 그것이 상황이 사실은 몇 가지냐면 384효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시간과 연결하지 않으면 그런데 시간과 연결해보면 그게 64개의 괴가 60간지의 육갑, 속칭 육갑, 갑자을초에서부터 임술계해까지 60사이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간과 연결하지 않은 그냥 해석, 공간적인 해석으로만, 공간적인 논리로, 공간의 논리로, 논리책으로만 해석한 것은 사실은 뭐 야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볼 수 있고, 우리 일부 정역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의 그림만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부 정역의 입장이 크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일부가 어떠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입장을 따져봐야 합니다. 종래에는 공간 논리만을 위주로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60사이클로 해서 네 개는 어머니 뱃속에 자궁이 시간적으로는 중복되기 때문에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384호도 362사이클이고 24효는 4개 꾀가 4, 6, 24 아닙니까? 그러니까 4개 꾀의 효는 그 1년 시간하고 연결되지 않는 중복된 부분이. 그래서 360일을 1년으로 보는 그 384효 중에 그 이제 시간 분목으로 보면 곤정협정, 곤께 37, 38, 39, 40 곤정협정 때만은 그것은 모태동이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효괴와 앞에는 그러니까 4년, 5년 괴상을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성이 어떻고 예성이 어떻고 의가 어떻고 인성 전체와 그 괴하고의 논리체계를. 그래서 괴는 원형이정이라는 말에 나오고 원형이정을 건괴에서는 공작해서 문헌에서 인예의지를 설명해놨어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를 하고 그러한 논리가 앞에는 괴상에 대한 얘기고 다음은 효에 대한 얘기다. 그냥 원천하지 지세코대 이불가 오야명. 그러니까 앞에서 그 깊숙한 아주 깊은 진리를
지극한 깊은 것을 말씀하되 천하의 지색을 말씀하시되 미불가오하며 미워할 수가 없으며 아니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야 이건 천지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 기린이 흉이니 좋고 나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원형이정의 큰 대도 큰 도리는 사상요리로 그 상을 나타냅니다. 원천하지 지동하되 그러니 이거는 이제 변화의 구체적인 변화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경우 피흉치기를 한다거나 흉을 피하고 길을 따르는 이러한 논리를 이제 인간이 배워 나가는 거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나쁘다 하더라도 자기의 본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천지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와 두 가지가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치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불가난해. 그것이 어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그 변화의 디테일한 행동 변화의 그 효의 변화를 말씀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지럽게 말씀되어지지 않았다.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말씀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사를 쓰신 성인의 입장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의지 후에 원하며 손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의라고 하는 여기 상기 의적이 형용할 때 의. 그 다음에 의지 후에 원 이것은 말. 상의한 뒤에 그 상황을 따져본 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시간, 의라고 하는 것은 손수에다가 의심을 자, 손으로 의심을 푼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비길 의자인데요. 비긴다는 얘기는 비유로 해서 그걸 따진다는 얘기가 돼요. 비유로 따진다. 비길 의, 비유로 따져본 뒤에 말하며. 그러니까 변화의 어떠한 상황을 비교서 봐서 어느 때가 되면 어떤 그런 것을 따져가서 따진 다음에 말하며 의지 후에 그건 공간적인 변화를 봐서 관찰한 뒤에 또 행동을 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니 의의하여 이성기 변화하니라. 손으로 따져보고 시간적으로 따져보고 또 공간적으로 그 변화를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한다는 뜻. 그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둘 다 따지는 건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따지는 거고 시간적 변화로 따지는 거고 하나는 공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 변화와 시간적 변화 의는 그 두 가지를 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 변화를 손으로 비교 따지려면 비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의논할 의자는 공간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의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따져서 하야는 그 다음에 대개 써있자가 붙어요. 뭐뭐 하야 하면 그 다음 문장에 써있자가 붙기 때문에 하야가 붙는 거예요. 개사원 하야 2단기 길흉 그 토도 그런 거예요. 그 문장에 뭐뭐 해서 써있자는 그걸 해서요. 해서 그 변화를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써있자는 아래 문구에 들어있지만 앞에 문구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장을 물리를 얻으려면
그런 걸 알아야 돼. 써있자는 앞에 것을 받아서 말이 열리자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써있자고 말이 있자고 그 달라요. 물론 말이 있자도 뭐뭐 하고 일단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연결은 물론 그 말이 있자도 연결되는 말 이을 있자니까 말 이을 있자를 줄여서 말이 했던 거예요. 써있자는 그것을 앞에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서 그래서 하는 투가 하야 의의하야 이성기 변화 그 변화를 완성하느니라. 변화를 완성한다는 게 이제 변화는 늘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 성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비유하면은 씨가 싹 터서 자라는 거는 장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변화는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결혼하면 집을 이루었다 해서 성가했다고 그러죠. 성가. 그런 것처럼 음양이 합독이 되어진 것이 성이에요. 그 음양이 서로 분리해서 자라는 과정은 성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변화는 성변화가 있다. 이렇게 여기서 볼 때는 성변화, 성기변화, 그 변화를 이루었다. 밤에서 낮이 됐다? 그러면 이룬 건 아니에요. 그 변화는 변화인데 다시 또 계속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이클의 한 사이클을 다 완성한 다음에는 성자로 붙인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생변화, 성변화로 이렇게 생장변화와 성변화는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생장변화는 선천변화라고 보는 것이고 선천변화라고 보는 것이고 성변화는 후천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선후천의 변화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맛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한 문장 분기. 이거는 그러니까 성인이 대상을 만들고 대상을 짓고 그다음에 효에 대한 말씀하고 그 말씀이 자연 질서, 천도와 지도의 시공간적 질서 이것이 미워할 수도 없고 또 어지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 질서가 그러니까 언행은 항상 그 천도와 지도에 어긋나지 않는 시간적인 것을 따져보고 말하고 변화를 잘 관찰하여 따져보고 행동하는. 그래서 의의해서 하나의 성변화한 것이 바로 기억의 괴효론이다. 효상의 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7개의 괴효사를 설명하고 있는 기호사죠. 기호사. 자, 그럼 여기 이 문장, 네 문장의 문장을 성독을 하고 그냥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세가야. 시작.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세가야 이의종이 용하며 상심을
위지상이요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동하야 이관이 동하야 이행이 절제하며 계산하야 이단이 기령하야 시오이지오니 언천하지 지색하되 이물가오야야 언천하지 지동하되 이물가오야니 의지구에 언하고 의지구에 되돌아왔다 회복됐다 해서 회복할 거. 그래서 복복자가 아니고 돌아오는 거고. 회복할 복. 여기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다시 부활. 회복한 게 아니라 네. 의미 이제 싹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그래서 초효, 이효. 근데 이거는 이게 양일 때는 국자를 붙이고 음일 때는 육자를 붙인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효의 이름은 이건 초구효요. 초구효.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음효니까 유기효. 그 다음에 세 번째 음효니까 육자효. 음효인데 세 번째다 이런 얘기예요. 음효인데 두 번째고 초효는 처음에 양이고 그 다음에 음효로서 네 번째에 와 있는 거다. 육사효. 그 다음에 음효면서 오효에 와 있다. 일보효. 그 다음에 여기는 쪽에다가 이쪽 상구, 초구, 상구. 상구가 아니라 분은 만날 분인데. 육이야 되죠? 상육효. 근데 사실은 이 음이 막 그래서 동지가 중요시 되었던 거예요. 음의 세상에서 양이 이제 이렇게 한 달씩 자라 올라가 한 달씩 하면 동지달 그다음에 이제 젖달 이게 이제 12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월 동지 12월 정월 2월 그 다음에 이제 5월. 이것이 다 자라서 밑에 이제 음이 생겨. 5월. 5월이 이제 여름이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대로 따져 나갈 수 있잖아요. 6월은 어떻게 돼요? 6월은
그 다음에 10월. 이것을 12벽계라고 해요. 12벽계. 다 이거 이름을 이제 찾아야죠. 이게 이제 이게 주택. 요거는 지택. 요거 이제 태상절이니까 태괴는 연못이다. 주택. 주택 임괴죠. 바다를 임자 임괴. 그 다음에 지천. 지천은 뭐예요? 지천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천 태괴죠. 그 다음에 뇌천 뇌. 이게 진하련이니까 뇌죠. 뇌천. 여기 천자 나올 때 뇌게 여기 나올 때 진하련 뇌게. 뇌천 대장. 뇌천 대장. 그 다음에 택천 쾌. 택천 쾌죠. 틀리면 얘기해야죠. 중천 여기 중천 아까 나왔으니 중천건 이 괜히 중건천이라고. 중천 논교는 하나 나왔는데 괜히 이렇게. 그 다음에 간상면이 간. 간이면 산이잖아요. 산. 산지 박대. 산지박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그래서 여기 위에 박제를 한 것처럼 뺏겨를 낀 거예요. 뺏겨지고 양이 하나만 남아있는. 여자한테 다 틀린 거예요. 의무한테 틀린 거. 의무는 다 틀린 게 박제. 또 벗겨질 박제. 벗길 박제. 그 다음에 여기가 중지. 중지봉. 10월달은 순음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10월은 순음달, 4월은 순양의 달. 요거 순서는 이게 10월이니 9월 10월이 6, 7, 8, 9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5월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인데 6월은 이건 천이 건괴는 천이라고 하는 대물로예요. 여기는 천산 돈괴. 그 다음에 천지 비괴. 그 다음에 뇌지예괴. 뇌지예괴. 이것을
12벽괴라고 해요. 12 달을 상징하는 괴다. 벽대는 저 임금도 써서 임금 12개 임금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 달을 임금으로 부르고. 이 지뢰국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회복되어진 양이 회복되어진 때가 동지가 사실은 제일 상당히 중요하게. 그래서 동짓날은 뭐 했느냐? 여기 저기 140쪽을 한번 보시면 141쪽 찾아 열어보셨어요? 네. 141쪽에 지뢰복개가 있는데 뭐 이제 괴사는 둘째 치고 뭐 이거 다 하려면 한이 없고 143쪽에 보면 그 괴의 지뢰복개의 상활이라고 있어요. 상활. 마지막 143쪽에 마지막 줄에 상활 뇌제지중이 복이니 우레가 땅 밑에 있으니 우레는 이제 우레 진괴라는 얘기고요. 진괴가 땅 아래에 있으니까 밑에 있으니 선왕이 이하야 그것이 복괴라. 뇌제지중이 복이니 우레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우러는 쾅쾅하기 전이에요. 그때가 되니까 선왕이 이하야. 선왕은 이제 왕도 정치를 하는 그 말하자면 지도자가 이러한 원리를 써서 지일에 폐관하야 참여 불행하며. 지일은 바로 지일이란 말은 이제 동짓날이란 얘기예요. 동짓날에 이날에 이르러서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동지라고 이를 짓자는 동이 겨울이 이르렀다. 하지는 여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양이 처음에 시작되어진다는 그러한 하나의 양이 새로 시작되는 회복되어지는 양기가 없다가 양기가 새로 시작됐다는 의미에서 괴 이름을 회복할 복괴를 썼다 이런 얘기. 그런 그거는 인도죠. 거기다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으로는 음이 이제 다 타고 양이 새로 시작되려 되는 그러한 그 시기를 이제 복이라고 하고, 그 복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군왕이 지도자나 군왕이 왕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면 모든 장사를 피게 하고 회관 그 나라의 관문을 닫고 참여 불행 장사하는 사람이나 여행객들이 이날은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래서 후불성방 그리고 그 왕후는 제후는 성방 제후도 나라를 지방을 시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쉬는 날이에요. 사실은 동지는 왕이 지방에 시찰도 가지 않고 그리고 장사나 여행하는 행여가 거기 가지 않고 그냥 하지 않는 그러한 날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의 진리가 자연의 이치에 맞춰서 인도로서는 선왕이 지도자가 이날에 이르러서는 관문을 닫고 장사나 여행객들은 다니지 않고 또 지도자도 지방 순회를 하지 않는다. 모든 경축한 거죠. 뭐 자연이 양이 새롭게 나오는 때를 기념하는 그러한 것을
상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화는 괴상의 상화는 물론 효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의 상활도 인간을 상징하는 인간의 도리를 모범적으로 예시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활은 인도를 예시합니다. 그 바로 전에 143쪽에 바로 전 끝에서 한 줄 전 두 번째, 끝에 두 번째 복에 여기서 보면 세 번째 줄이네요. 복의 기견 천지지 심훈 이렇게 했어요. 그 천지 자연의 질서의 그 마음을 천지의 마음을 봐야 될 것이다 이런. 거스르지 않아요. 네,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만큼 그러니까 시간성은 바로 그 천지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뭐한 2,3천 년 전, 3,000년 전 뭐 이렇게 되는 시기에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걸. 물론 공자님이니까 2,000 몇 년 전에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천도와 인도를 같이 천지지도와 인도를 같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지인이라고 해서 동진 하지인데 동지교에 대한 얘기를 해본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진도는 못 나갔는데 명하기 재음은 그거는 이제 언해 한글로 해석한 그 끝에 보면 하얀 동그라미로 석 중부 구이호 의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368쪽으로 이제 돌아와서 진도 있는 대로 돌아와서 368쪽에 본문으로는 동인이 선호도의 후소라는 마지막 큰 글자로 보면 동인이란 말이 있죠? 네. 그 바로 전 작은 글씨로 하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작은 글씨로 뭐라고 했냐면 석, 중부, 구이호, 의. 오늘 했잖아. 때도 했잖아. 마찬가지니까요. 중부께 구이호만 아시겠죠? 양효로서 두 번째 놓여진 그런 구이호다. 모든 근데 어느 꾀에 구이호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다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그 뜻을 풀이한 것이다. 석자는 해석할 석자예요. 해석. 네. 그리고 그 구이효의 하면 구이효의 뜻을 목적어예요. 중북괴 구이효의 뜻을 설명 해석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중북괴 구이효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주역에 몇 개 있어요? 64개가 있으니까 64개에 중국계가 몇 번째가 있나? 그런데 그것도 순서도 외워야 되는데 외울 게 많아요. 근데 외울라나 모르겠네. 외우라고 하면 안 하려 하고 그만 주실 것 같아요. 강하게 못 밀어붙이겠는데 공부하시려고 외우셔야 돼요. 건곤, 분몽, 수송, 사비, 소축이, 태비, 동인, 대유, 겸예, 수고, 임관, 서합비, 박봉, 무망, 대축이, 대과, 감리. 거기에 상권에는 중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중부,
소가 중부 소가 감리 중부 소가 감리하면은 상경의 끝부분에 있죠? 아니 뭐 아무 대답을 안 하시네.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소리말도 아니고. 대과감리 대과죠. 상경에는 소가는 제일 끝에 62꾀인가요? 61꾀인가? 61꾀. 소가 감리, 대과 감리고 소가 기재미제. 그 다음에 소가 다음에 소가 전에 전꾀가 중국꾀예요. 그러니까 61꾀죠? 그렇게 그 페이지도 못 찾으세요? 332쪽. 332쪽. 이 주역은 그러니까 아까 논어 우리 공부했지만 논어 배울 때 논어 그냥 논어 순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주역은 이거 여기 공부하려면 여기저기를 이게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역은 이걸 어려운 거죠. 전체를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 332쪽에 그 괴가 그려져 있죠. 왜 중국괴다. 그 중구라는 이름은 바로 괴 옆에 가운데쯤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믿을 부자예요. 그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손톱 조자 밑에다가 아들 자자를 썼어요. 손톱 조자. 근데 손톱 조자는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의 발이다. 손톱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손톱 조자가 아니고 새발 조자다. 그게 주장하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새발 말하는 겁니다. 닭이나 새나 뭐 똑같이 날짐승 발. 그러면 발 밑에다가 새끼를 그렸어요? 새끼를 썼어요? 그 새가 알을 품으면 뭐 어떻게 뭘 믿고서 알을 품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본능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을 붙자예요. 알 품고 있으면 새끼가 나온다는 선천적인 아주 본능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거짓 믿음이 아니고 누가 얘기하거나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믿음,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말하는 믿을 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을 깨우는 부화한다고 그러는데 이 한 자만 가지고 붙자예요. 그 부화할 붙자인데 거기다가 옆에다가 붙여서 어떤 글자를 붙이나요? 부화할 붙자. 대갈자를 붙이나요? 그렇게 우리가 더 덧붙여서 글자를 쓰는데 사실은 이 한자가만 해도 되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부터 본능적으로 믿는 것을 부라한다. 그
그러니까 중부라는 얘기는 바로 중심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모양, 그러한 뜻을 가진 괴다. 이런 뜻에서 중부라고. 그러니까 이제 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중부의 명학이 재으면, 이게 명학이 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구이효라고 했으니까 2호죠, 2호. 맞죠, 2호? 그럼 2호를 한번 보시면 2호는 찾아낼 수 있어요? 구이효라고 하는 것이 써 있어요. 이렇게 넘겨보시면. 한 장만 넘기면 처음에는 배에 대해서 중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은 괴사예요. 그 다음에 단활은 이제 공자께서 괴의 모양에 대한 설명과 괴의 상태를 설명함과 괴의 말씀까지 설명한 것이 단활이에요. 공자가 풀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괴에 붙어있는 상활, 이건 괴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다. 그러니까 군자 이하야 뭐 이렇게 선왕 이하야 이렇게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효는 이제 초효는 처음은 초효라고 했고, 그 음양을 그 다음에 붙인 음양은 양효니까 중국괴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모양을 보면은 위에 세 개는 손하절, 풍이죠, 풍. 손하절이니까 손괴인데, 손괴는 자연물로 바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손괴. 그 다음에 아랫괴는 음이 상에 있으니까 단절된 거니까 상이 끊어지면 뭐라고 그래? 간상년이라고 그래. 아니 태상절이라고 해. 태상절. 그러니까 태괴예요. 태괴는 자연물로 연못. 네? 연못인데? 태괴는 연못, 택. 그래서 풍택 중국괴예요. 괴 이름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풍택 중국. 중국괴는 어떤 모양이다? 풍택. 그래서 풍택 중부. 근데 괴를 두 개를 한 쌍으로 봐서 보면은 삼효괴의 이허중 가운데가 비어 있는 괴랑 모양이 같아져요. 그걸 맞추림하면은 이 풍택 중부를 맞추림하면 이허중괴, 화학괴가 돼요. 불을 상징하는 화학괴. 그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얘기는 중심이 꽉 차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밀어내야 거기 차지해야 되는데 중심이 꽉 차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마음을 비워야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게 위에 두 개 양, 아래 두 개 양, 가운데 음이 비어 있잖아요. 네. 가운데 끊어졌으니까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팔자로 말하면 무슨 게 뭐냐면 이어중. 이허중의 그 모양이다. 그래서 이 허중이라는 얘기는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괴에 중국괴. 그러니까 이름도 중국괴예요. 그래서 중국괴라고 붙인 거예요. 그 중국괴 몇 번째 상활하고 333쪽에 상활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334쪽에 초구. 그러니까 양효니까 초구. 두 번째도 양효니까 구이. 구이는 뭐라고 했어요? 명학이 제음이온을 기자화지로다. 요 말씀을 끌어낸 거예요.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계사 360.
68쪽에 명하기 제음이언을 그 어디서 나온 문장이냐? 중국계 초이 구이효의 구이효사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자그마한 글씨의 동그라미에 서 중구 구이효의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지금 그것을 찾아내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네. 전혀 이해를 안 하죠. 여기 어디 나오는 문장이냐면 바로 승택중부 구이효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공자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 설명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데 자활하고 나오는데 요거는 1시간 거리가 될지도 모르고 그래 하여튼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택중부 61번째인가요? 1, 2, 3, 4 그렇죠. 61번째 선택중부 몇 번째 효? 61번째요. 구이효 양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구이효의 효사를 인용하시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예습적으로 읽어보시고 뭐를 설명하고 계시는지 이거 저 대학원 수업보다 대학원 박사 과정 수업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따라올 수 있고 재미를 붙일 수 있지. 예습 안 하시면 그러니까 하다가 공부하는 사람 다 떨어져나가요. 여기 저 세대는 지금 한 10몇 명밖에 안 되고 여기도 10몇 명밖에 안 남아요. 이게 그만큼